안녕하세요. 독서천재 정토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첫사랑을 경험했나요? 유치원? 초등학생? 사춘기 시절인 중고등학생? 정말 늦었다면 대학생이 된 이후? 그 어떤 경우든 첫사랑만큼 가슴 아프면서도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도 없죠. 누구나 겪는 일종의 질병과도 같지만 그렇게 한바탕 심각한 병치레를 하더라도 다시 또 걸리는 질병과도 같은 것이죠. 여기 이 책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도 전형적인 로맨스 소설입니다. 시간 날 때 읽는 책, 뭔가 읽을 거리를 찾을 때 손에 잡히는 책, 아무런 부담 없이 읽었는데 읽고 나면 뭔가가 남는 책. 이 책을 요약하면 이런 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라디오 방송국에 근무하는 두 젊은 남녀의 사랑 이야기. 언뜻 보면 이게 사랑일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랑인 듯 사랑이 아닌 듯 그런 경계를 넘나드는 사랑. 사랑은 아날로그일까요? 디지털일까요? 마치 라디오 주파수처럼 무슨 짓을 해도 완벽히 잡음이 없는 것은 불가능할 것만 같다가도 디지털 숫자로 0, 1씩 누르다 보면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것. 사랑은 그렇게 다가오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첫사랑이 그토록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그 당시 상대방이 그토록 멋지고 아름답다라고 여겨졌기보다는 그 무엇보다도 완벽하게 순수하게 사랑했던 내 자신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지구라는 별에 불시착을 해서 살아가는 이유 중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사랑하기 위해서라는 말도 있듯이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 옛날에는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라면 나를 희생이라도 기꺼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게 사랑이었는데 말입니다. 지금의 10대, 20대 청년들을 보면 단 며칠, 몇 주 만에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것이 씁쓸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왜 예전에 공전의 히트를 친 노래 중에 더 너츠라는 그룹의 사랑의 바보라는 노래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 그 노래가 왜 그리도 심금을 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순수하기 그지없었던 나 자신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노래였기 때문이었을까요? 여하튼 이 책 사서한 110호의 우편물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각자 마치 주인공으로 빙의된 듯한 기분으로 온전히 책 한 권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하고 싶네요. 그만큼 작가의 필력이 묻어나는 소설책이 아닐까요? 책을 보니 꽤나 오래전에 출판되어서 출판사도 여럿 바뀌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출간되고 있다는 것이 진짜 베스트셀러 중에 한 권인 것 같습니다. 새 연필 끝에서 가늘게 밀려나간 톱밥들이 하얀 이면지에 떨어져 내렸다. 끄트머리를 드러낸 연필심을 진솔이 카터로 사각사각 갈기 시작하자 고운 흑연가루가 부슬거리며 묻어나왔다. 그래서 이건 PD도 대우파라는 결론이야? 연필심이 얼마나 뾰족해졌나 가늠해보며 진솔이 무심히 물었다. 가을 개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작가실은 새로 맡은 프로그램과 담당 프로듀스에 관한 작가들의 정보 교환으로 아침부터 부산스러웠다. 딱 금거어서 대우파로 분류하긴 뭐하지만 아무튼 학연으로 보나 지연으로 보나 그쪽 라인이다 이거지. 실세들. 옆에서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는 김 작가는 아까부터 진솔에게 이건 PD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주던 참이었다. 건너편 컴퓨터 앞에서 원고를 쓰던 30대 후반의 유부녀 최 작가가 점잖게 끼어들었다. 모르는 소리 마. 내가 보기엔 그 남자 대호 오피스텔에 살긴 해도 대호파는 아니더라. 방송국에 무슨 일 생겼을 때 한 번도 표면에 나선 적 없었잖아. 혼자 가볍게 사는 스타일이야. 겪어보니 그렇더라고. 이번 학기까지 이건과 심야 영화음악 프로를 같이 해온 최 선배이니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고 진솔은 생각했다. 갑자기 김 작가가 옆구리를 푹 찔러와 그녀를 가리키는 쪽을 슬쩍 쳐다보았다. 작가실 한쪽 구석에서 평소 대호파와 친하기로 소문난 송 작가가 노트북 자판에 손가락을 올려놓은 채 귀를 쫑긋 기울이며 새침하게 앉아 있었다. 김 작가가 들키지 않게 날름 혀를 내밀자 진솔은 소리 없이 웃어버렸다. 그녀는 잠자코 스무디만 먹고 있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움직였다. 물론 그는 동료로서 잘 지내자는 뜻이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친해졌다고 생각했다라는 말을 들은 건 참 오랜만의 일인 것 같았다.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진솔이 입을 열었다. 그럼요. 김일성 죽었을 때
어디서 뭐 하고 있었어요? 건이 돌아보자 진지하고 담담한 그녀의 눈빛과 마주쳤다. 그건 왜요? 그냥 대답해봐요. 소백산에 있었어요. 군대 막 제대하고 친구하고 둘이 거기 산장에서 여름 한철 지내고 있었죠. 그해 여름 진짜 더웠는데 건이 그때를 회상하더니 갑자기 피식 웃었다. 하루는 같이 계곡에서 몇 감다가 나왔는데 산 밑에서 마을 영감님이 불이 나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고선 하는 말이 김일성이 죽었대. 우린 당연히 안 믿었지. 김일성 죽었다는 유언비어가 한두 번인가 뭐. 그런데 신문을 들이미는 거예요. 사실이더군. 순간적으로 확 스쳐가는 생각이 이야 제대했길 얼마나 다행인가. 진솔이 빙글에 따라 웃었다. 실제로 내 뒤로 곧 나왔어야 될 군번들이 2달 늦게 제대했죠. 더 재밌었던 건 그 영감님이 몹시 긴장한 얼굴로 총각들 어서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 성화였던 거. 왜 고향 집으로 돌아가요? 김일성이 죽었으니까. 두 사람은 동시에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잠시 웃음의 여운이 남아 그들은 기분 좋은 침묵으로 유리 너머 어두운 마포 거리를 내다보고 있었다. 고개를 들 수도 없이 목과 어깨가 아팠다. 그렇게 이마를 박은 자세로 의자에 앉은 채 잠이 들다니 잠결에도 긴장하고 있었는지 용케 굴러 떨어지지 않고 굳은 듯 잤나 보았다. 시간이 얼마나 지난 걸까? 다음 순간 형광등이 파리하게 빛나고 복도로 난 창문이 어둠으로 물든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다. 탁상 시계를 보고 진솔은 온몸이 굳어버렸다. 7시 40분이었다. 이게 뭐야? 농담하는 거야? 지금? 제발 깨어나자. 이런 식으로도 가위에 눌릴 수 있구나. 기다렸다는 듯이 옆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마치 전화를 받는 순간 넌 죽을 거야라는 저주를 당한다는 어느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뻣뻣한 손길로 수화기를 들어 올렸지만 목이 졸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여보세요. 20분 전인데 원고 안 들어오네? 빨리 내놔요. 숨이 잘 안 쉬어지고 얼굴에 화르릉 열이 차오르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다. 실은 그게 뭐? 말을 해요. 하나도 못 썼어요. 무거운 얼음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마른 침을 꼴깍 삼켰다. 10분만 눈 붙이려고 했는데 그만 오래 잠들었어요. 여전히 침묵. 어떻게든 상황을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지 이럴 때가 아니었다. 진솔은 서둘러 말을 이었다. 저기 이렇게 하죠. 내가 빨리 오프닝을 써서 보낼 테니까 건 PD님이 2번째 멘트를 쓰는 거예요. 쓸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럼 CM이랑 노래 2곡 나가는 시간에 내가 사랑방 원고를 쓸 테니 건 PD님은 그때 그 시절 코너를 동시에 쓰는 거죠. 그래서 주조정실 팩스로. 당장 뛰어와요. 그의 낮게 가라앉은 음성이 무뚝뚝하게 진솔의 말을 끊어버렸다. 네? 바로 튀어나오라고. 건이 소리를 버럭 질렀고 전화는 뚝 끊어졌다. 진솔은 수화기를 멍하니 들고 있더니 다음 순간 와락 내려놓고 호다닥 의자를 밀치며 달려나가기 시작했다. 꿈결같이 나지막하게 앓는 소리가 들렸던 것 같다. 잠에서 깨어날 때쯤 진솔은 그것이 자신의 목소리라는 걸 알았다. 차츰 방안 풍경이 또렷하게 살아오자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숨을 쉬었다. 어깨가 아프고 뻣뻣하게 굳어있던 팔다리도 두드려 맞은 듯 쑤셨다. 이마엔 미열감이 따끈거리는 목에선 몇 차례 기침이 터져 나왔다. 어젯밤 차가운 비가 쏟아지는 해화동 낙산공원에서 파라솔 아래 두어 시간 앉아 있었던 것이 감기 몸살을 안겨다 준 모양이었다. 으슬으슬 추운 느낌을 참고 그녀는 쑤신 팔을 주무르며 천천히 침대를 내려왔다. 컨디션도 안 좋은 데다 몸도 마음도 가라앉은 느낌이었다. 출근하기 전에 병원부터 들러야지. 언젠가부터 몸이 아플 조짐이 보이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주사를 맞거나 약을 타서 먹었다. 그런대로 며칠 견디면 저절로 떨어질 것 같은 감기라도 오늘 밤 한번 자보고라는 식으로 증상을 지켜보지 않았다. 체력을 믿을 수 없는 터에 오래 아프면 자신만 괴롭고 앓는 동안 원고도 부실해질 게 뻔했으니까. 그가 태연히 이죽거리자 진솔은 드디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었다. 며칠간 꾹꾹 눌러 참았지만 해도 너무한다 싶었다. 그녀는 어금니를 지그시 물고 중얼거렸다. 한 대 때려주고 싶네. 정말. 뭐요? 때려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남자가 왜 그래요? 남자가 뭐요? 남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들의 시선이 불꽃처럼 마주쳤다. 진솔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그의 앞으로 똑바로 다가섰다. 파일을 방어벽처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었다. 사람을 가시방석에 앉혀놓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목소리가 조금 떨려 나왔지만 애써 또박또박 말했다. 내가 몇 번이나 화해하려고 애쓰는 거 몰랐어요? 먼저 말 걸고 분위기 풀어보려고 노력했는데 대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받아준 적 있었어요? 꼭 그렇게 매 순간마다 나한테 화난 것처럼 굴어야 했어요? 정말 신경이 다 닳겠어요. 그게 더 나빠. 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어요? 분명히 나한테 화났으면서 이유조차 말해주지 않고 왜 덮어두려고만 해요? 어느새 비웃음 같은 장난기는 사라지고 건은 진지한 얼굴로 정색하며 화를 냈다. 그도 지난 며칠 동안 감정이 쌓여 있긴 마찬가지였다. 꼭 하나하나 따져야 돼요? 그냥 모른 척 넘어가줘도 되잖아요. 내가 말하기 곤란해하는 것 같으면 한 번쯤 봐주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할 일 같으면 애초에 화내는 건 뭐야? 사람 마음 뒤집어 놓고 당신 속만 뒤집힌 것 같아요. 진솔은 그만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 앞에서는 절대로 울고 싶지 않아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참, 서운하고 슬펐다. 이유도 모르고 당해야 했던 건의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만약 그 상대가 진솔이 아니었으면, 그래, 만약 그녀 엘이었다면 그가 이렇게 냉랭하게 굴지는 않았으리란 생각이 들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말들이 사람의 의지를 이기고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일까. 진솔은 가슴에서 넘쳐오르는 안타까움으로 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도 그녀의 시선을 느끼고는 무심히 돌아보았다. 건의 눈썹이 의문스럽게 올라갔다. 저도 모르게 말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진솔은 그를 응시한 채 입을 열었다. 나요. 할 말이 있어요. 그도 잠자코 그런 진솔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나 당신 사랑해요. 아, 이런 믿기지 않는 순간에도 산의 공기는 얼마나 맑게 느껴지는지, 바람은 또 얼마나 신선하고 가을 기운은 왜 이렇게도 마음을 싸하게 만드는지. 심장이 두근거려 두 손을 꼭 각지 끼긴 했지만 진솔은 떨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었다. 그래, 그녀의 마음이 속삭였다. 이렇게 난 고백해버린 거지. 스스로 내 발목을 잡은 거지. 어떤 대답을 듣는다 해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다. 건의 표정에 혼란스러움이 스쳐갔다. 짧은 순간 많은 감정이 그의 눈빛에 떠올랐다 사라지는 것을 진솔은 지켜보았다. 어쩌면 그는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 내 마음을. 그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더니 답답하게 입을 열었다. 지나가는 바람일지도 몰라요. 진솔은 가슴 한구석이 알싸했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나직하게 말했다. 그럴지도요. 하지만 내 마음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해요. 지금 내 마음이 당신을 대할 때마다 느끼는 이런 마음이 사랑일 거라고 생각해요. 건에게서 부드러운 한숨이 새어나왔다. 솔직히 대답할게요. 난 사랑이 뭔지 이제 잘 모르겠어. 내 마음 들여다보는 일이 이젠 익숙하지가 않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찌하면 좋을까? 그의 말대로 차라리 지나가는 바람이라면 좋으련만, 짧은 바람이 내면의 풍차 날개 하나를 건드리며 그저 스쳐갈 뿐인 거라면. 진솔은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기다릴게요. 당신 감정 알게 될 때까지. 길게는 아니고 짧으면 몇 달, 길어도 많이 길지는 않을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나 정리할 수 있어요. 오래는 안 걸려요. 당신이 힘들잖아. 그런 건 내 몫이니까 괜찮아요. 내가 감당할 부분이니까. 해가 저물 때까지 건의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바쁘구나 생각하며 진솔은 8시 정각에 라디오를 켰다. 내 고향으로 마차는 간다. 경쾌한 시그널이 뜨고 황혜조 선생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은 청취자 노래 신청일이다. 그녀는 조금 망설이다 수화기를 들고 주조정실 번호를 눌렀다.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남자 작가가 받았다. 듣고 싶은 곡 있는데요. 마도로스 수기요. 저 신청자 소개는 안 해주셔도 돼요. 프로그램 끝날 때 그냥 잠깐 노래만 들려주세요. 노트북을 켜놓고 천천히 자판을 두드리며 가끔 노래와 멘트에 귀 기울이며 웃기도 했다.
원고에서 확실히 남자 작가 티가 났다. 황혜조 선생의 입담은 훨씬 능청스러워지고 걸쭉하니 코믹해졌다.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신청곡이 흘러나왔다. 항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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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우리들은 마도로스다. 방송이 끝나고 라디오를 끄자마자 전화가 울렸다. 당신이 신청했죠? 어떻게 알았어요? 그 곡 신청할 사람이 두 사람밖에 더 있나 뭐. 잠깐 침묵이 흐르는 동안 진솔은 그가 좋아서 가슴이 짠했다. 건이 입을 열었다. 보고 싶어요. 왠지 비가 오는 날에 더 어울릴 것만 같은 옛사랑, 첫사랑이 생각나는 소설 한 권. 오늘의 책으로 권해봅니다. 함께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건강을 기원하면서 책 한 권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